안녕하세요. ATMS 라지스틱의 에드워드 박입니다. 오늘은 미국 수입 업무에서 가장 큰 비용 리스크 중 하나인 섹션 301, 즉 미역 무역 보복 관세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섹션 301은 섹션 201이나 섹션 232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섹션 201은 미국 산업을 보호하는 목적, 섹션 232는 미국 국가안보, 하지만 섹션 301은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보복입니다. 특히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제도는 반드시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미국 무역 보복 관세인 섹션 301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섹션 301은 1974년 미국 무역법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미국이 판단하기에 특정 국가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 즉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이거나 비합리적인 무역 관행을 통해 미국의 상업 활동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면 미국은 보복 조치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공정하게 무역하지 않으면 관세로 대응하겠다는 제도인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섹션 301은 미 상무부나 세관이 주도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 제도의 핵심 기관은 USTR이라고 하는 미국 무역 대표부가 맡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부는 외국 정부의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국제무역 규범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대통령에게 보복 조치를 권고하게 됩니다. 만일 조치가 확정된다면 그때부터 미국 세관이 국경에서 관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섹션 301 조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무역 대표부가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미국 기업이나 산업단체가 공식 청원을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것이 되었든지 간에 조사가 시작되면 무역 대표부는 법적 분석,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열어 공개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면 보복 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섹션 301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사례는 중국입니다. 2018년부터 미국은 중국이 강제 기술 이전, 지식 재산권 침해, 차별적인 라이센스 정책으로 미국 산업에 많은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천 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관세들은 일반 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며 보통 7.5% 또는 25% 수준입니다. 섹션 301은 여러 면에서 수입자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첫 번째, 품목별 제도입니다. HS 코드가 다르면 같은 제품처럼 보여도 관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국가별 제도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원산지가 다르면 섹션 301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셋째, 계속 바뀝니다. 면제는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연장되기도 하고 종료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입자의 잘못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수입해도 추가 관세는 그대로 부과되게 됩니다. 섹션 301은 면제는 가능할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능은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섹션 301은 미국 무역 대표부가 승인하며 매우 구체적인 품목 설명 기준으로 판단이 되고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며 경우에 따라 소급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고로 수입자는 반드시 면제 공고, 적용 범위, 종료일 이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야 합니다. 한번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관세 비용이 되는 것이 바로 섹션 301 관세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착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물건은 중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니 아무 일이 없을 거야 하는 것입니다. 섹션 301은 중국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다른 나라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세사가 알아서 잘 해주겠지입니다. 물론 관세사가 수입자를 대표해서 많은 것을 알아봐주고 잘 업무를 하겠지만 만약에라도 실수가 생겼을 때에 결론적인 책임은 수입자가 지시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작년이랑 똑같으니 문제없겠지.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섹션 301은 계속 바뀝니다. 면제는 생겼다가도 사라지게 되고 연장되기도 하고 종료되기도 합니다. 조그만 관세 코드의 실수로 예상치 않은 수백만 불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섹션 301은 관세 분류 코드, 원산지 판단, 무역대표부 공지사항 이 세 가지가 맞물려야 안전합니다. 수입자를 위한 실무 대응 전략 몇 가지를 살펴드리자면 먼저 섹션 301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전 관리라는 것입니다. 수입자는 반드시 관세 코드 분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섹션 301 대상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셔서 추가로 리스트에 포함된 제품은 없는지 혹 면제된 제품은 없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산지 대안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수입하고 계신 제품의 나라가 섹션 1 30 대상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동일한 제품을 다른 곳에서 수입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장기 계약을 맺고 있으시다면 계약서에 관세 변동 조항도 꼭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관세사나 관세 전문가와 긴밀한 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섹션 301은 한번 세팅해두고 끝나는 관세가 아닙니다. 계속 관리해야 하는 관세인 것입니다. 오늘은 미국 무역 보복 관세 섹션 301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섹션 301은 통관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무역 정책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비용은 항상 수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느냐에 따라 관세는 통제 가능한 비용이 될 수도 있고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ATMS 라지스틱에서는 수입자 실무에 꼭 필요한 주제들을 쉽고 정확하게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영상에 안내된 이메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지금까지 ATMS 라지스틱의 에드워드 박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